문제 해결 연구회 TV에서 보내드리는 해결에 집중하라 완독, 애청, 시청 프로그램. 오늘은 그 세 번째 넓게 생각하라 대안탐색의 기술편입니다. 대안탐색은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입니다. 어떤 난감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대안이 있어? 라고 말이죠. 그때 이 말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 대안탐색의 기술에 기술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를 모을 때 특별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얘기는 바로 이 특별한 기술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 좋아요, 꾹도 잊지 마세요. 대안탐색은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 번째 칸에 대안탐색 스캠퍼라고 써 있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안탐색을 잘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기술은 다양한 도구들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 많은 것 중에 문제 해결 연구에는 스캠퍼, 이 스캠퍼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스캠퍼는 대체, 결합, 적용, 변형 및 확대, 다른 용도, 최소화, 역방향의 뜻을 가진 영문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SCAMPER. 잘 들으셨죠? 스캠퍼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스캠퍼를 쓰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장미 덩쿨을 보고 철조망을 떠올렸다면 이건 A, 즉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미 덩쿨의 가시를 철조망에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 P, 즉 다른 용도로 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벙어리 장갑 아시죠? 이 벙어리 장갑을 역발상 R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발가락 양말입니다. 스캠퍼는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7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서 전혀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안탐색의 기술 또는 대안탐색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해결에 집중하라 책에서는 이 스캠퍼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예가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연히 어떤 글을 읽다 보니 글을 쓴 저자가 절감 방안을 찾은 방법이 스캠퍼의 구성 요소와 똑같았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특히 개선 방안, 혁신 방안과 관련된 보고서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도 잘 끝나지 않고 좀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이럴 때 스캠퍼를 적용해서 쓰면 보고서를 단숨에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칭찬까지 들을 수가 있죠. 책에서는 대안탐색을 넓게 생각하기라는 말로 썼어요. 그 까닭은 대안탐색은 곧 아이디어를 모은 일이라고 했듯이 그 출발점이 바로 창의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책에서 소개한 방법은 모방이었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모방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방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 막혔을 때, 아이디어를 좀 더 얻고 싶을 때 모방은 아이디어에 관련된 힌트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유명한 화가 고흐 작품 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흐를 너무 존경한 뭉크라는 화가 너무 잘 아시죠? 뭉크의 작품 중에도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흐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자기 작품으로 승화시킨 사례, 모방이 창조가 된 사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미술과 음악, 그다음에 창조적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창조의
고통을 때로는 존경하는 사람들 작품에서 힌트를 얻어 더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시키곤 합니다. 해서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시작은 바로 모방이라는 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모방은 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러고 보면 스캠퍼에서 말하는 7가지는 모방을 재창조하는 7가지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결에 집중하라. 넓게 생각하기 편에서는 피치 항공 원가 절감 방안을 대한탐색 사례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어서 책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 사례 대신 아이디어 워크샵을 할 때, 그러니까 대한탐색 워크샵을 할 때 팀에서, 조직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이디어 워크샵에 참여하면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자주 쓰는 주제가 땡땡땡에서 살아남기, 뭐 예를 들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달나라에서 살아남기, 사막에서 살아남기 등등인데요. 과연 이 살아남기는 창의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살아남기와 창의성, 한 교육심리학자의 연구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토렌스라는 교육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토렌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살아남은 전투기 조종사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대화를 토대로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은 그 험악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그 연구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 생존 확률도 높다라는 결론을 얻었죠. 토렌스 교수의 이 연구는 그 뒤로 수많은 살아남기 시리즈를 만들었고 그중 가장 유명한 워크숍 주제가 바로 달나라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이 주제는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개발한 일종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게임 내용은 간단합니다. 조난당한 우주인에게 남겨진 15개의 물품으로 생존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대한탐색 워크샵이라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의사결정 워크샵에 가깝습니다. 한데 이 워크샵을 대한탐색 기술 시간에 소개하는 까닭은 대한탐색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은 아이디어 중에서 쓸만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일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할 해결안 선정 부분에 대한탐색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오늘 해결에 집중하라, 넓게 생각하기 편인 대한탐색의 기술 어떠셨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스캠퍼 잘 정리해 두시면 중요하게 쓸 날이 꼭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탐색 기술편을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모방을 통해 힌트를 얻어라. 둘째, 스캠퍼 도구를 개선 방안, 절감 방안, 혁신 방안 보고서를 쓸 때도 적용해라. 그다음에 셋째, 대한탐색 기술 의미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청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해결안 선정, 실행이 전략이다 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